예,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어제 정부가 그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예슬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구대범죄로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 예고됩니다. 신설될 중수청의 수사 범위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조직 등 8대 범죄가 거론됐었는데요. 여기에 국제사이버 범죄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도 받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데 이를 본땅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의 명칭은 수사사법관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수사관과 별도의 직렬이지만 같은 선상의 직급 체계를 두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보완 수사권 논의는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때 다루는 걸로 미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며 시간만 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민들 관심 속에서 멀어져 버리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계슬입니다. 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통해서 공소청과 중수청 어떻게 설치될지 아웃라인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공개된 정부안의 큰 틀을 보자면 중수청, 공소청,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행안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갖고 공소청이 공소 기능, 공소 유지 기능 갖는다.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제 나온 결과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당내외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있지만 저는 일단은 뭐 정부안을 약간 신뢰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중수청을 뭐 부처 중에 뭐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것들도 당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행안부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정부가 안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검찰청이 이제 사라졌을 때 그 검찰청 기능을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약간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이 안을 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안이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내에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안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뭐 실제로 좀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오늘 뭐 일본으로 출국하셨는데 일본 출국하고 나도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기를 한번 해봐라.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수기 끝난 후에 정부가 당 안을 한번 수렴을 잘 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입법 예고안 자체는 정부 입장이 많이 들어간 안이기 때문에 당 입장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아마 새로운 이 중수청, 이 검찰개혁 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결국에는 논의가 되는 게 이제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정부안이 그렇게 무리가 없었는데 다양한 해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정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결론이고요. 근데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의 기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앞에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이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소청은 말씀드린 기소와 공소고, 그러면은 중수청은 뭐냐? 9대 강력 범죄만 좀 다루겠다라고 나눈 건데, 그럼 여기서
우려점이 서려죠. 그러니까 이 9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룰 것인가, 제2의 검찰이 좀 더 확대돼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소청이 기소 공소인데 여기에 플러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여기 기소 플러스 수사,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들어갔을 때 과연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인가가 그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목표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거는 김민석 총리도 SNS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원칙이고요. 그래서 당 정의 합의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없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분명히 한 권력이 수사와 기소 권력을 같이 잡아서 더 이상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태를 확실하게 굳히겠다. 이렇게 좀 믿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요 안은 그러니까 정부 아니긴 한데, 정부가 이제 총리실 산하에 마련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9대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9대 중대 범죄 보니까 발표 그 보도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능적, 조직적 화이트 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큰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범위를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 이 정부 안에 대해서 예. 심하게 이제 반발하는 쪽에 가장 큰 의견 중에 하나가 이 그 중수청이,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보다도 더 수사 범위가 넓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면서 뭐 고위공직자나 뭐 이런 것들은 공수처로 이제 수사 권한이 다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번에 중수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중수청이 이 관련된 범죄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아니냐, 아하. 이런 비판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수사 범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충분히 주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부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이제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담당하는 어떤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바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긴 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중대범죄 담당 범죄가 9대 중대범죄로 좀 넓혀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부패 경제 등은 일반 시민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마약이나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예.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특수성이 고려돼서 그런 것 같고요. 전문성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이게 논의 흐름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보안 수사권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 공소청에 대해서. 근데 이 정부에서 보안 수사권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전문 수사관과 수사사법관 이거를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예. 흐름이 근데 뭐 승진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문 수사관이 수사 사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게, 이게 프레임이 뭔가 왜 공무원 등급을 나누는 거야, 희망이 사다리를 차는 거야 하시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실 때 행정고시가 있고 아니면 9급부터 시험이 있고 각 단계별로 이제 존재하는 건 그 시험의 준비 기간이나 그런 경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레임을 뭐 맨 처음에 보안 수사권으로 했다가 아니 전문 수사관과 수사사법관 이런 프레임으로 또 가고, 거기서 이제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수사사법관 자체가 문제다, 뭐 법률가 비전무가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체가, 저는 정말 정부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슈를 바꾸면서 이 정부 개혁안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의심하고 너무 하나의 비판 여론으로서만 좀 타겟팅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과 정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논의 중이고, 실제로 그 뭐 한명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책위라든가 각종 법사위라든가 안에 위원들끼리 합의, 그다음에 당 지도부끼리 합의를 통해서 최종 안을 이제 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개정
개정안까지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대변인께서는 그러면은 중대범죄로 이제 좀 규정한 거 수사의 범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저는 이견이 왜냐하면 9대 중대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사범이나 마약사범이나 예. 평상시에 이제 일반인들은 잘 저지르지 않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의 그 기술성이, 그러니까 저지르는 사람도 고도의 전문적 지능이 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수사하시는 분들도 기술적인 수사 그 요법이나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한, 예전에 백혜련 경정 사건을 보더라도 이 마약 사건은 굉장히 그 어떤 휴민트라든가 여러 개 기법으로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9대 강력 범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걸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최대한의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은 아마 전반적으로 형성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순서대로 좀 아무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중대 범죄로 둔 거, 요것도 좀 이제 이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원화한 거에 대한 문제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렇게 나뉘는 거, 그게 기존의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었던 것과 너무 비슷하다. 결국에는 나중에 검찰청으로 회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뭐 일부 의원도 하시고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세게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청이랑 판박이인데 뭐 예를 들면은 검찰청이랑 조직 구조도 다 비슷하다고 이제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정권을 잡고 검찰 개혁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다시 한번 검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중수청이 지금의 검찰청보다도 더 힘이 막강한데 다시 한번 그냥 그 검찰로 다시 회귀했을 때 그러면은 회귀한 검찰은 더 힘이 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예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이 다시 회귀를 하더라도 이 검찰청, 그러니까 중수청이 검찰청으로 회귀를 하더라도 이 권한을 다 분산시키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부 뭐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조국 혁신당의 주장이 또 일리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이 그 뭐 중수청 이원화 문제, 조직 구조에서 그것도 다시 한번 조금 논의를 조금 뭐 제대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체계다. 굉장히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중수청에 이제 검찰 외 경찰 등 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했는데 네. 수사사법관은 일단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넘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청의 기본 성격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9대 범죄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사법관이라는 어떤 법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법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 출신도 있고 이제 검사 출신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에는 법률가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게 중대 9대 범죄잖아요. 그만큼의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9대 범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럼 법률가 따위는 필요가 없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 첫 번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검찰에 잠깐이라도 몸을 담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싸그리 이제 중수청에서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이거야말로 어떤 연좌제가 아닌지 실력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사사법관을 굳이 뭐 이원화시킨다 그러면 수사관으로 한다. 그럼 여기 안에서는 또 등급이 없을까요? 이거 문제되는 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 뭐 등급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거 수사관으로 다 치원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1급과 9급이 없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레토릭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엔 법률가 없다. 수사관 맞는다. 그 안에서의 등급은 또 나눠지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문제로만 제기를 하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두 분은 아무튼 정부 안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지만 이제 모습이시지만 이제 어제 입법 예고로 정부가 그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고 여권 내에서조차 약간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 법사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사위가 열렸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논란도 있고 예. 그리고 약간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안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상당 부분 여당 내에서도 약간 논박이 좀 있었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어쨌든 정부안이 이제 준비가 됐고 당에서도 이 정부안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다시 한번 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입장을 내지 말고 이 문제를 다루는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당내에서는 정책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로 따지면은 담당 상임위 법사위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자. 그리고 그 끝난 후에는 어쨌든 당정청 일치된 의견으로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 이런 게 이제 공식된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약간 신중하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해보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뭐 당내 논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에 대한 폐지 원칙은 일관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와 당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둘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는 약간 좀 뒤로 미룬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이제 당 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찬반으로 가면 안 돼요. 정부 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가시면 안 되고 봐야 될 게 설계의 디테일이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지점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께서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 하셨으니 이거에 대한 우려 지점은 없어졌고요. 두 번째 우려 지점이 있으신 건 이 뭐 그 제2의 그 중수청의 제2의 검찰이 되지 않겠느냐. 9대 범죄 플러스 더 확대돼서 그렇게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간판만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자체를 존속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의 디테일 이러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제2의 검찰로 가지 않기 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이 두 가지 기조 안에서 더 이상의 이런 우려점이 없도록 꼼꼼한 설계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 정부와 당정의 합천 그 최종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이 완비된 그 발표가 있어야 된다. 그건 설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건 찬반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공소청과 중수청을 이제 설치를 하려면 2월 중에는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초안이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치열하게 의견 공방이 있겠네요. 앞으로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입법 예고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의견을 내고 사실 국회에서 다시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빨리 합치된 의견을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9월달에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검찰이 빠지고 나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그러한 기능들의 이제 공백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논의를 빨리 이제 진전시킬 필요는 있다. 아하.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듯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립해서 검찰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권한들, 이런 것들은 비대해진 권한들. 네, 비대해진 권한들은 확실히 분리를 하겠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원칙 변함 없이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되게 잘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집단이 갑자기 빠지고 됐을 때 그 공백을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짜야 되니까 이 역시 이 부분은 찬반이 아니라 우리가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변인님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마무리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핵심은 특히 검사가 지금 정치 검사 표적 수사, 그러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은데 이 검찰 개혁을 왜 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정권의 신여로서 권력의 핵심 축으로서 뭐 내란에도 관여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들의 정치 관여에 따른 표적 수사가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이런 표적 수사, 비대해진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기소권만 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당과 정의 합의하에 충실히 이거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이 법안의 우려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